콩국수, 콩자반, 두유. 건강한 음식이라고 해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누구에게는 약이 될 수 있는 콩이 어떤 사람에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특히 신장이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잘못 먹으면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요약. 오늘은 우리가 평소 너무 익숙하게 먹고 있는 콩이라는 식재료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콩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식이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이유. 콩의 효능과 과잉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질환들, 그리고 실생활에서 안전하게 콩을 먹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건강에 좋은 음식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이 영상을 통해 꼭 기억해두세요.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여름만 되면 콩국수 한 그릇 생각나시죠? 달짝지근하게 졸여낸 콩자반도 밥 반찬으로 참 좋고요. 하지만 요즘 들어 콩을 먹고 소화가 안 된다거나 복부 팽만감, 심지어 약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나도 그럴까 걱정되신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콩, 알고 보면 천연 종합영양제. 콩은 단백질, 식이섬유,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B군, 칼륨, 마그네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불리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갱년기 여성의 증상을 완화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면서도 에스트로겐 과다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는 조절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이중 기능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콩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함량은 삶은 콩 기준 100g당 약 16g 정도이며 이는 닭가슴살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는 분들이나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중장년층에게 특히 권장되곤 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콩은 다이어트에도 좋은가요? 네, 콩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근육량 유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근육 손실은 체중 감소보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이 조절 중이라도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콩 단백질은 우유 단백질이나 육류 단백질 못지않게 근육 유지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었고 포만감을 높여 군것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콩 단백질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두유나 삶은 콩, 콩을 활용한 샐러드 등을 식단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콩은 좋은 식품이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섭취량을 정하고 꾸준히 소량씩 섭취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콩은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은 콩은 소화가 잘 되며 대부분의 영양소가 보존되지만 지나치게 오래 삶거나 볶을 경우 일부 비타민과 이소플라본이 손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찜이나 짧은 시간 삶는 방식으로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콩이 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콩은 기본적으로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콩 섭취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왜 콩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콩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만성신부전 환자는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근육 약화나 손발저림, 부정맥,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콩이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작용을 간접적으로 방해할 수 있으며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은 분들은 콩을 과량 섭취할 경우 호르몬 치료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에 사용되는 레보티록신 성분의 흡수를 콩 단백질이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라면 콩을 약과 동시에 드시기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콩과 신장 건강의 관계. 콩은 건강에 유익한 식품이지만 그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이 신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만성신부전 환자의 경우 체내에서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발 저림, 근육 약화, 부정맥, 심할 경우 심정지와 같은 위급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 한 컵에는 약 8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분들이 콩국수나 두유를 자주 드신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칼륨 과잉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장이 건강한 일반인은 콩으로 인해 고칼륨 혈증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 몸은 칼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변이나 땀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 등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약해졌거나 이뇨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분들 또는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분들은 콩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평소 소변량이 줄었다거나 발이 자주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콩은 분명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나에게 맞는 양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 상태에 따라 하루 한두 숟갈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더 섭취해도 무리가 없는 분들도 있으니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식단을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콩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연관성. 콩이 몸에 좋은 식품인 건 분명하지만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콩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일부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갑상선약을 먹는 분들은 콩을 피해야 하나요?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레보티록신과 같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 중인 분이라면 콩을 비롯한 섬유소가 많은 식품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드신 후 적어도 4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콩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콩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는 특히 채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나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식단을 유지하는 경우에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을 적당량 섭취하고 요오드가 풍부한 다시마나 김, 미역 같은 해조류를 함께 챙겨 드신다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즉, 콩을 드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과 함께 먹는 타이밍을 조절하고 하루 섭취량을 과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두유나 콩 제품은 점심 이후로 미루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 콩이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고요? 궁금해하실 부분, 콩이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남성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구조적으로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이 성분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소플라본을 고용량 보충제로 섭취한 경우에 한해 남성의 성기능 저하나 정자수 감소와 관련된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대부분 연구 결과는 일상 식사에서 콩을 통해 얻는 수준의 이소플라본은 남성의 호르몬 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25g 이하의 콩 단백질을 섭취한 경우에는 오히려 심장 건강이나 근육 유지,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회지 AJCN에 발표된 메타 분석 결과에서도 이소플라본 섭취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즉, 평소 식단에서 두부, 두유, 콩국수 등을 적절히 섭취하는 수준이라면 남성 호르몬에 해가 될 걱정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모든 식품이 그렇듯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보통 삶은 콩 기준으로 하루 60g 이내 밥숟가락 2에서 3스푼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으로 이소플라본을 따로 복용하실 경우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육 알레르기 반응도 주의하세요. 콩은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누구에게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콩과 관련된 증상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드러기, 가려움, 설사, 입안의 따가움 같은 경미한 증상에서부터 호흡곤란이나 혈압 저하를 동반하는 아나필락시스처럼 위중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생콩뿐 아니라 두유, 콩자반, 콩가루처럼 가공된 제품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가공식품을 드실 때도 원재료 표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성장기에 콩 단백질이 알레르기 항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콩 알레르기가 있다면 비슷한 영양소를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 대신 병아리콩이나 렌틸콩 혹은 저알레르기 단백질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콩은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미국 영양학자들은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콩 단백질 하루 섭취량을 25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삶은 콩 기준으로는 약 70g 정도이며 밥숟가락으로는 2에서 3스푼 정도입니다. 두유 한 컵이나 두부반 모 정도도 이와 비슷한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양보다 빈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몇 끼니나 간식으로 자주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두유 한 잔,
점심엔 샐러드에 삶은 콩을 곁들이는 식으로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콩 섭취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든다면 개인의 소화 능력에 따라 흡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조금 줄여가며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7. 유기농 콩. 영양도 다르다. 콩을 고를 때 유기농인지 아닌지가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요? 궁금해하실 부분, 실제로 유기농 콩과 일반 콩은 영양소 구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된 콩은 동일한 품종이라도 단백질, 아연, 아미노산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유기농 환경에서 식물이 스스로 생존을 위해 더 강한 방어물질을 만들기 때문인데 그 결과 항산화 성분이나 미량 영양소도 함께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상업적 대규모 농장에서 재배되는 콩에는 제초제나 농약 성분이 사용되며 특히 글리포세이트 같은 잔류 농약이 일정 수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매일 꾸준히 먹는 식품이라면 그 농약 잔류 성분이 장기적으로 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유기농 식품만을 고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콩처럼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경우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건강을 위한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면역력이 약한 중장년층에게는 그 작은 차이도 체감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유기농 원두유나 유기농 두부 혹은 무농약 콩으로 만든 반찬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및 실천법. 콩은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 미네랄까지 고루 갖춘 천연 건강 보충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섭취량과 타이밍을 꼭 조절해 주시고요. 매일 아침 두유 한 잔, 저녁 반찬으로 두부 한 조각 이렇게 식단에 콩을 조금씩 자주 포함하는 습관만으로도 근육량 유지,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콩을 드시고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셨거나 오늘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댓글로 경험 나눠주세요. 건강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